어떤 기업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주 인기가 많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우리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2위입니다. 자산총액 기준 2위이고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가고 싶은 꿈의 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계열사만 해도 54개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큰데요. 특히 이제 그룹사의 사업 부문별로 좀 짚어보면 자동차 부분이 75%고요. 금융 부분이 이제 현대 카케커, 카드 캐피탈 커머셜 증권에서 15%, 그리고 기타 부분이 1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 자동차 부문으로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특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채용 결산 짚어보고 그리고 2021년 채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확실히 좀 많은 취준생분들이 좀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채용에서는 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아주 많은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했다가 이제 수시 채용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그룹사 중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정기 공채 제도를 이제 폐지를 했고요. 상시 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혹시 채용 인원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 채용 규모에 그동안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당시에 이제 정기 공채가 폐지되고 나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고요. 또 많이 기다리던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삼성고시처럼 이제 현차고시라고 해서 그랬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멘붕이 왔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 혹은 이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이러는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실제 채용 인원은 상시 채용제로 전환하고 나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규모는 이제 15.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4,805명이 신규 채용으로 인원이 뽑혔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이제 공채가 없다 보니까 투데이잡스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이 공채 관련해서 다루기가 좀 힘들었던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정말 눈 크게 뜨고 귀도 열어서 많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 후에 오히려 채용 인원이 늘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좀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기 채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들 듣는 이야기가 수시 채용, 또 상시 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은 구직자분들도 헷갈려 하셔서요.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채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중 1회 아니면 뭐 상반기 1회 그리고 하반기 1회 이렇게 해서 연 1회 또는 2회에서 기업에서 정기적인 시기에 대규모 채용을 했던 것이 정기 채용입니다.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또 추가 수요가 발생할 시에 비정기적으로 인원을 이제 채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헷갈려하는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늘 채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채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언제든지 좀 부서에서 좀 필요한 인원이 발생했을 때 채용이 가능하고 또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지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지원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믹스되어 있는데요. 상시 채용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공지를 계속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지원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와.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정기 채용에서 수시나 상시 채용으로 그런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네. 좀 이런 코로나19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애자일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과 산업이 이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걸 또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애자일화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기술이나 어떤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채용 방식으로 가다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 채용은 채용
연간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계획하고 또 채용을 하고 또 현업 부서에 배치하기까지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보통 이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대거 뽑게 되면은 이제 뽑아놨을 때 현업 부서에서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상황이 인원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와 같은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현업 부서 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그 기술과 상황에 맞춰서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적시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상시 채용이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의 이제 공채는 대규모로 채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현업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직무로 디테일하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바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군 중심에서 이제 직무 중심, 현업 부서 중심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직무를 선택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 기술로 지원을 하더라도 생산 기술 차체, 뭐 아니면 생산 기술 프레스, 생산 기술 도장 이런 식으로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요. 좀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시 채용에 지원할 때 유의할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작년에 지원을 했다가 좀 탈락하신 분들이 재지원을 할 때 많이 좀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현대차에도 보면 좀 재지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재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재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오. 이제 우리가 재지원을 할 때는 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A라는 형태로 내가 서류를 냈는데 또다시 A라는 형태로 똑같이 내다 보면은 다 바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될 거고요. A 다시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떨어졌던 이유에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직무 중심으로 이제 맞춤형이 안 됐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상시 채용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직무에서 이제 일정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로 내가 채용이 안 되더라도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다른 직무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서서 상시 채용 이후에 현대차 선발 인원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사실 지난해는 많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했었잖아요. 네, 현대차는 맞습니다. 좀 어땠을까요? 네, 현대차는 좀 대거 채용이 이루어졌었고요. 신입과 인턴 채용의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좀 컸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주행하고 주력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연료 전지 이거는 지금 수출도 하고 있죠. 로보틱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력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직만 작년에 이제 세 자릿수로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트 플랜트 기술 외에도 이제 경영 기획이라든지 전략 지원, 해외 영업, 뭐 IT, 마케팅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상시 채용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전형 절차 같은 부분에도 따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채용 절차는 우리가 좀 세팅된 게 있어가지고 크게 뭐 변화하진 않았지만 이제 채용 방식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서류 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 그 다음에 임원 면접,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입사까지의 절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큰 틀은 변하지 않고요. 이 중에서 이제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부분에서 방식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차고시로 불리던 HMET이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나서 HMET 인성 검사는 필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전보다 내용이나 이제 문항수가 좀 강화돼서 문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HMET 적성 검사 경우에는 이제 아예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채용 부문별로 부서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시험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하시고요.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았을 때는 이제 면대면으로 가서 검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됐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검사와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 가면 조금 긴장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집에서 좀 치르게 돼서 조금 편안하게 치르게 됐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카메라가 온 상태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조금 신경이 쓰였다는 지원자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 전형 역시나 뭐 비대면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접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 준비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경력 채용과 해외 인재 채용에만 이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신입과 인턴까지 전 전형에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대다 면접이나 다대일 면접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대부분 3대1로 다대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이제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서류 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의 자소서 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세 개의 문항이 좀 제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통 문항이 이제 1번에는 보통 지원 동기가 나옵니다. 회사 지원 동기의 문항 내용을 보면은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현대자동차를 왜 선택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외 이 직무로 지원을 했고 지원자가 준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 지원 동기나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공통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정을 좀 좋아하고 그 부분을 좀 발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모토가 뭐냐면 What makes you move라고 해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그 열정과 자발적 동기를 직무 안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공통 항목 작성하실 때는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직무 항목은 직무마다 좀 디테일하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사 노무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의 자소서가 있었냐면 성과, 역량 등 직원 평가 시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이슈 및 해결책을 논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나 노무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슈 같은 것들도 좀 찾아보셔야지 자소서를 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상품 마케팅 전략 실행 쪽으로 좀 지원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대에 대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혹은 G세대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의 신차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아이디어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마케팅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리고 타겟팅, 세분화돼서 STP 전략이라든지 이런 수학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론을 알지 못하고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체 시스템 설계 시험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문항이 나왔었냐면요.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자동차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상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체 시스템 부품 관련 연구하고 싶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설계나 이쪽으로 산업공학이나 좀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론이나 기술이나 어떤 역학이나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자소서 문항이 조금 세분화되었다는 거고요. 현업부서에서 직무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밀착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쓸 때는 반드시 전공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요. 정말 실무 관련해서 좀 고민을 평소에 해보지 않았으면 이걸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부담스러워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렇게 모든 채용들이 직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럴 맞습니다. 경우에 좀 조언해 주시면요. 네, 아마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경력을 쌓으라고 일 관련된 직무 관련 경험만 보신다고 하시지라고 하면서 조금 약간 원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선 기업에서 신입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무 역량을 평가를 하더라도 일 경험을 굳이 이렇게 꼭 기대를 하지는 않고요. 학교 전공 수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제, 실습, 프로젝트 이런 경험들을 좀 토대로 잠재 역량을 좀 파악하고 평가할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 전공자들을 만나보면은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혹은 시기가 안 맞아서 개설되지 않으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 기술을 지금 또 배우는 건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대차 지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H 모빌리티 클래스를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H 모빌리티 클래스 과정 이수자는 직무 능력 인증서라는 걸 또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꼭 아니더라도 뭐 이제 관련사나 아니면 협력사로 이제 취업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심화 과정을 또 이후에 밟게 되면은 그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면제를 해주는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H 모빌리티 클래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데 좀 수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좀 배우는 과정인가 봐요. 네. 조금 이제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현업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온라인 강의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 이제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수소연료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서 배터리, 전력 전환, 뭐 모터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1기가 처음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워낙 많았었고 500명이 이제 수강을 했었고요. 네.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그리고 210명은 좀 우수자 같은 경우에 심화 과정으로 기회를 제공을 해서 4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또 추가 내용이 있었고요. 그 우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얘기했던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있었죠. 그리고 곧 2기가 오픈한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도 좋은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취준생들 맞아요. 대상으로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제공을 잘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클래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실 대기업 하면 인턴십까지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인턴십 전형에는 혹시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아주 인기가 또 많죠. 인턴제. 네, 여기에서 이제 명칭이 뭐냐면 H Experience라는 이제 명칭으로 인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 채용과 마찬가지로 상시 채용으로 하고 수시로 이제 공고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좀 기회가 확대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좀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기의 재학생들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재학생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채용 전환제로 조금 바뀌고 나서 지금 졸업자 혹은 이제 졸업 예정자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채용 전환형은 이제 현업 부서로 바로 배치가 돼서 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평가를 받은 뒤에 바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또 나머지 연구 인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구 인턴은 재학생, 휴학생,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까지 더 이제 지원 대상이 폭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제 대상자가 학사 그리고 대학원생인데 석사까지는 이 기준이 다 모두 적용이 되고요.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이제 보면은 재학생까지는 되지만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인턴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턴은 연구 개발 부서에 들어가서요. 짧게는 2개월 그리고 길게는 4개월까지 개발 실습 근무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인턴 기회가 좀 확대됐다는 부분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지원할 때 자격 사항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마 이제 들으시면 현대자동차인데 이렇게 까다롭지 않구나라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제한 자격이 뭐 까다롭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학사, 석사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채용으로 지원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입 채용으로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면 다 신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이거는 다른 기업이랑 다 똑같죠. 그리고 남성 경우 이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되신 분 똑같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지정하는 입사일에 입사가 가능하신 분, 이거는 뭐 당연한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요게 하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인 영어 성적 보유자인데요. 영어권에서 이제 수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SPA나 토익 스피킹이나 탭 스피킹이나 오픽이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말하기 영어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같은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입사하신 분들 보면은 평균은 아니지만 2점 후반대, 2.6, 2.7, 2.8, 4.5 만점 기준에 학점이 이렇게 낮아도 되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직무 역량이나 전공 쪽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학점을 좀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영어 성적은 점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형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더 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 이제 지원하시는 부서를 공지를 보면은 이제 학과는 정해져 있어요. 기계공학, 뭐 산업공학, 아니면 재경 쪽은 뭐 이제 회계나 경영이나 이제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 제한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의 채용 전형별 특징, 변화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일 텐데 그러면 네. 올해 채용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올해 이제 현대자동차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판매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국내 판매는 오히려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량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10% 가량 좀 증가가 된 상향치로 이제 공개가 됐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고 또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세계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전기차 9종이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인기 많은 애플사와 애플카 개발에 또 착수를 했고요. 많은 어떤 이런 기술력에 집중을 하고 또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요. 채용 날씨로 말씀드리면 맑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정기 채용이 폐지되고 나서 채용 규모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좀 확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또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작년에도 신입과 인턴 부분에서 계속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채용 전망 그래도 좀 많이 밝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취업 전략도 한번 짜주시죠. 네, 아마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빨리 지원을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다른 분들 보니까 고등학생 분들도 막 현대자동차 커서 입사하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대학생 저학년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준비생 분들이 하면 좋을 거, 그다음에 지원생 분들이 하면 좋을 거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생 분들은 이제 현대차 입사를 꿈꾸시는 분, 그러나 지금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세 가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영어 말하기 점수 보유를 해야지 기본적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에 어떤 목표치를 둔다기보다는 우선은 일단 점수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역량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직무 관련 역량을 보기 때문인데 잠재 역량이나 직무 역량이나 좀 현업 부서에서 평가할 때 이런 직무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성이 되지 않으면 자소서나 면접에서 좀 준비가 덜 되고 내가 좀 직무 역량에 집중해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돼서 교육을 받은 게 있다면 학교 전공 수업 그리고 전공 외에 내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거나 독학을 했거나 우선 내가 교육을 받은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과제나 실습 경험이나 프로젝트 경험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대회 경험인데 대회 경험 다른 관련 없는 대회 경험은 좀 오버 스펙이 될 수 있고요. 잉여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재무 쪽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모의 투자 대회를 나간 거, 그게 이제 직무로 연결이 될 거고, 자동차 쪽 뭐 설계나 아니면 연구개발 기술 이런 쪽은 자동차 자작 대회 같은 그런 대회, 관련 있는 대회 경험을 좀 있다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 경험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H 모빌리티 클래스를 수강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미래 신기술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시스템,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 주력 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수업에서 좀 배우기가 어렵고 다른 이제 비교과 수업이나 아니면 혼자 수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또 무료 혜택이잖아요.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하실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지원이 바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실무 면접 전이나 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맨 온라인 인생 검사는 지금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 직무에서 현업 분야에서 선택해서 치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의 인류형, 이유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인류형에서 좀 문항이 2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인류형과 이유형을 통틀어서 인지상에 내가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고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켜져 있다는 걸 좀 신경을 쓰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전형인데요. 직무 중심으로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무를 조금 디테일하게 선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꼼꼼하게 읽고요. 여기에서 평가하신 분들 그리고 면접 보신 분이 입사를 하게 되면 내 상사로 그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직무 담당자,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직무 경험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전공 역량을 좀 많이 녹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이나 기술이나 그리고 이슈와 트렌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 내용과 전망 좀 공부를 하시고 자소서에 녹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면접 전형인데요. 비대면으로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0분 단위로 우리가 면접이 진행이 됐었고요. 다대일, 다대다보다는 다대일을 많이 선호해서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골고루 나왔어요. 인성 면접 질문, 직무 면접 질문, 상황 면접 질문, 경험 면접 질문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 포함하여 자소서 서류 기반으로 나왔고 인지상과 관련돼서 묻는 질문들이 나왔고요. 직무 면접은 이제 전공과 기술, 법칙이라든지 뭐 역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나왔었고요. 상황 면접은 이제 업무를 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에게 좀 업무가 갑자기 주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나 내가 배운 적이 없다. 근데 오늘 상사가 이걸 끝내라고 한다. 어떻게 하시겠냐? 라는 어떤 좀 당황스러운 좀 그런 상황들 좀 제시하고 답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고 경험 질문, 그동안의 경험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무에 따라서는 PT를 시행을 하기도 해요. 현장에서 그렇지만 현장이라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질의응답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라는 부분인데요. 눈 맞춤도 좀 잘 하셔서 불안정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주변 환경 정리를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느끼는 사항이 뭐냐면 뒤에 어떤 살림살이들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 이거를 막 고스란히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원자에게 집중은 하지만 그 집중이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조금 깨끗해서 지원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가족이 뒤에 왔다 갔다 거리는 적도 있었고 또 반려동물이 갑자기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짐더미가 막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장 궁금하실 텐데 정장을 막 고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댄디룩이나 아니면 세미 캐주얼 세미 정장이죠. 세미 정장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남방 셔츠, 니트 정도로 좀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꼬리 질문이 많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꼬리에 꼬리를 묻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취업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차가 지금 신기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이슈와 트렌드 반영하는 문제나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산업 뉴스라든지 또 뉴스 같은 거 많이 챙겨보시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까지가 제 최근 보고서고요. 2020년 125페이지인가 그래요. 좀 분량은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작년 실적, 올해 목표 그리고 주요 사업 방향, 장기 비전, 산업 이슈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좀 압축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